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투파울입니다. 일본이 연말 연초 연휴 중에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당하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부터 올해 첫 주까지 항공, 은행, 통신사가 잇따라 당하며 각종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인데 대부분 곧바로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에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일본항공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내선 4편이 결항했고 국내선과 국제선 총 71편이 3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항공권 판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시스템은 사건 발생 약 6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가 넘어 복구됐는데요. 고객 데이터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행 계획을 국토교통성에 연락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탑승 수속과 자동으로 수화물을 맡기는 시스템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도 이즈모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한 편이 결항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일본 항공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으로부터 외부에 연결된 라우터에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됐다는 것인데요.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 기능을 정지시키는 디도스 공격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회사가 감지한 디도스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 급증했는데요. 주로 금융기관과 정보기술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말 연시가 장기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이나 해외에 가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범행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스 공격은 서버 등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 기능을 떨어뜨리는 수법인데 국가가 뒤에 숨어있는 해커 집단이나 정치 사상을 내걸고 활동하는 핵티비스트 집단이 관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일본 항공에 이어 일본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비시 UFJ 은행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기 어려운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넘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외부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사이버 공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은 시스템 복구를 서둘렀고 이틀 지난 28일 오전에 복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대상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이 시스템을 복구한 28일부터는 리소나 은행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개인용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리소나 은행은 30일 새벽에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새해 들어 1일에도 인터넷 뱅킹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디도스 공격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작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미즈호 은행에서도 인터넷 뱅킹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류가 이어졌고 같은 날 오전 10시 넘어 복구했지만 그 사이 송금, 잔액 조회 등 서비스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역시 디도스 공격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일본 기업을 겨냥한 릴레이 공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회 인프라로 영향력이 큰 항공사나 대형 은행을 노려 주목을 끌리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어제 2일에는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도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디페이 등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디도스 공격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장애는 오전 5시께 발생해 오후 4시가 넘어 복구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항공사와 은행, 통신사까지 중요 인프라가 연말 연시에 잇따라 공격받아 정부의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선 앞서 중요 인프라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랐는데요. 도쿠시마 현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2021년 10월 병원 내 컴퓨터 40대가
몸값 요구형 바이러스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환자 약 8만 5천 명의 전자진료 차트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약 2개월 동안 일반 진료를 제한했습니다. 일본 최대의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나고야항도 표적이 됐습니다. 2023년 7월 나고야항의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컨테이너 반출입 작업이 3일간 중단됐습니다. 이런 공격은 해외 해커 집단이 벌이고 있는데요.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 10개국의 수사당국은 작년 2월 도쿠시마현 병원과 나고야항 등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 해커 집단 록비트의 주요 멤버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표적이 된 항공, 은행 등은 일본 정부가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대상으로 검토 중인 기간 인프라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법안을 1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집권자민당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 관련 법안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겠다. 국민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리 막기 위해 민관 연계, 통신정보 이용, 침입 및 무해화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인데요. 민관 협력에서는 최신 공격 수법 등에 대해 정부와 기관 인프라 사업자가 평상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자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우 정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기관이 통신 정보를 취득 및 분석해 사이버 공격의 전조가 있는지 감시하고 심각한 공격의 징후가 있는 경우 경찰과 자위대가 필요에 따라 공격자의 서버에 침입해 무해화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통신의 비밀과 양립시키기 위해 새 제도를 독립기관이 감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사이버 통괄실을 올해 창설할 방침을 최근 결정했는데요. 새 조직의 수장은 차관급으로 신설되는 내각 사이버관이 맡습니다. 기존 예산의 2배 이상인 약 107억 엔을 확보해 사이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앞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 방안을 논의한 일본 전문가들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통신의 비밀과 관련해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통신 행위와 내용이 국가 권력의 검열, 도청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이에 대해 정부가 모으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면서도 이 정보가 다른 목적을 위해 유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법률 정비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국민 통신정보 감시로 이어질 수도 있어 도입에 맞춰 여론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기에 더해 일본은 미국 정부와 함께 올해 인공지능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일본 총무성 산하 연구기관이 워싱턴에 거점을 신설하고 미국이 앞서 있는 방어 기술과 일본이 보유한 비영어권 특유의 공격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생성 AI로 급증할 우려가 있는 다국어 공격 위험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사이버 방어 연구는 주로 영어권 공격이 대상이며 비영어권 공격 데이터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생성 AI에 의한 번역 기술 향상으로 지금까지 비영어권에서 사용되던 공격 수법이 미국을 겨냥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일본이 축적한 비영어권 공격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보안업계는 생성 AI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I가 다수의 서버를 제어해 대량 통신으로 기능을 다운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취약점을 찾아 랜섬웨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 딥페이크로 본인 행세를 하며 기밀 정보를 훔치는 공격도 우려됩니다. 총무성은 생성 AI의 위험을 줄이면서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 대응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를 AI를 사용해 수집하고 일본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의 징후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도 힘쓸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